여기 쪽지 한 장이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너무 많아서 이미 종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볼펜 잉크가 번져 글씨의 절반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절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쪽지를 쓴 여자는 이미 한 번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넜고 살아남았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북쪽으로. 왜 그랬을까요?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 왜 스스로 다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이 쪽지 한 장이 그 대답입니다. 오늘 그 쪽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에 기근이 왔습니다. 나라에서 배급이 끊겼다고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잠깐이겠거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아이들 배가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건 잠깐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기를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습니다. 국가가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국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부터 1998년 사이 아사자수가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에 이른다는 추산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아이였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 살던 이순희 가명, 당시 34세는 그의 겨울, 남편의 유품 중에서 군복 한 벌을 팔았습니다. 강냉이 2자루와 맞바꿨습니다. 그걸로 딸 지은이 당시 7세를 먹였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탄광사고로 죽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졌고 시신도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국가에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남은 건 순이와 지은이 둘뿐이었습니다. 무산은 두만강 바로 옆 도시입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 연변이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맞은편 중국집들의 창문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저쪽에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배급표가 있었지만 배급표가 맞는 쌀은 없었습니다. 이웃집 명숙이가 어느 날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순이야, 강 건너면 밥이 있대. 진짜야. 우리 친척 오빠도 갔다 왔대. 두만강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건너다 걸리면 총살이었습니다. 아니, 총살보다 먼저 관리소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선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 기다렸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사람들은 강으로 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죽음보다 강이 가깝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지은이의 배가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가 보였습니다. 그 갈비뼈가 한 칸 한 칸 자기 심장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순이는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에게 외투를 입혔습니다. 가장 따뜻한 것으로. 발에 두꺼운 양말을 2겹 신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최지은, 1991년생,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그 종이를 지은이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혹시나 라는 마음으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이 아이의 이름이라도 알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아이 옷에 이름표를 넣는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전쟁터든 강가든 두려운 곳 어디서든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어딘가에 박아두려 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잊히지 않도록.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강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1월의 두만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없는 구간에선 허벅지까지 강물에 잠겼습니다. 지은이를 업었습니다. 지은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리 말해줬습니다.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아무리 무섭고 추워도.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순이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앉지 않았습니다. 경비병이 강변을 순찰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걸었습니다. 명숙이가 알려준 연락처를 찾아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연락처는 연길에 있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연길에 있는 아주머니라고만 들었습니다. 주소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이는 그 주소 하나를 손바닥에 써서 얼어붙은 손으로 꼭 쥐고 걸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순이 모녀를 받아줬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밥이 있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쌀밥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숟가락질이 어찌나 빠르던지 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입을 꽉 다물고 지은이는 밥 2그릇을 먹고 그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순이는 잠든 지은이의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다른 남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순이는 처음엔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기 두고 가면 내가 맡아줄게. 너는 일자리 있는데 데려다 줄 테니 돈 벌어서 나중에 데려가.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강제 북송이었습니다. 이 집에 숨어 있으려면 아주머니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계속 밥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순이는 지은이의 볼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어디가? 금방 와. 돈 벌어서 금방 와.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이 얼마나 크고 맑았는지 순이는 그 눈을 오래 보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 더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가 데려가진 곳은 산둥성의 어느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창문이 없는 짐칸이었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멈췄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중국 농부였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순이를 그 남자에게 판 것이었습니다. 당시 탈북 여성 한 명의 가격 하나로 환산하면 대략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강을 건넌 여성에게 붙은 값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 시장에서는 상품이 됐습니다. 1990년대 말 중국 농촌, 특히 오지 지역에서는 중국 여성들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빠져나가면서 농촌 남성들이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이 탈북 여성들이었습니다. 국가도 경찰도 법도 이 여성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신고하는 순간 북송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집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도망치려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잡혔습니다. 처음엔 남자가 막았고 두 번째엔 마을 사람들이 신고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면 살해금을 받는 구조가 이미 마을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순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법 물건이었습니다. 2년 동안 순이는 연길의 아주머니 집에 돌아가서 지은이를 데려오는 꿈만 꿨습니다. 잠들면 지은이가 보였습니다. 밥 먹고 있는 지은이, 뛰어다니는 지은이, 엄마 부르는 지은이. 눈을 뜨면 산둥성에 낯선 천장이 있었습니다. 그 천장을 보며 순이는 날짜를 셌습니다. 지은이가 혼자 있는 날들을 10살이 됐을 날, 11살이 됐을 날, 3년째 되던 해봄 기회가 왔습니다. 남자가 농사일로 사흘을 집을 비웠습니다. 순이는 그 사흘 동안 움직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조선족 할머니에게 평소에 아껴두었던 물건들을 팔았습니다. 하나씩 모은 돈으로 버스를 탔습니다. 연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은이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집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순이가 브로커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것이. 중국의 탈북자 브로커 시장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사서 농부에게 파는 브로커가 있었고 아이들을 별도로 거래하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식당이나 유흥업소에 여성을 공급하는 브로커가 있었고 강제 북송 직전에 뒤처리를 해주는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세계였습니다. 순이는 브로커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지은이의 이름을, 나이를, 생김새를 설명했습니다. 단발머리,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웃으면 한쪽 보조개. 7살 때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10살이 넘었을 것이었습니다. 얼굴이 바뀌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외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기억할 수 있도록. 누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세계였습니다. 알면 위험하고 말하면 더 위험했습니다. 순이는 연길 일대를 3년 동안 돌았습니다. 조선족 마을마다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교회 지하실에도 갔고 강변의 낡은 창고에도 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저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는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를 찾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순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브로커에게서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 다시 북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 애들은 가끔 그렇게 돌려보내더라고. 뒤처리가 귀찮으면 북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순이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그 말이 들렸습니다. 깨어나도 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북한에 있다면, 지금 혼자라면, 굶고 있다면,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채로 어딘가를 떠돌고 있다면, 그러면 자신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순이는 그날 밤 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어두운 물 위로 달빛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생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3년 봄이었습니다. 순이는 두만강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중국 쪽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며 같이 지냈던 탈북 여성들이 말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했습니다. 관리소 간다고 했습니다. 재입국자는 무조건 관리소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건넜습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순이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아니, 너무 잘 알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탈출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만강의 차가움도 강변 경비병의 발소리도 잡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알면서도 가는 것, 무서워도 가는 것, 왜냐하면 가지 않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전에 쪽지 하나를 썼습니다. 같이 지냈던 탈북 여성에게 맡겼습니다. 이거 혹시 지은이를 만나거든 전해줘. 이름이 최지은이야. 1991년생이야. 엄마 이름은 이순이고 쪽지를 받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 애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잖아. 왜 들어가? 순이가 말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 확인하고 다시 나오면 되지. 그 여성은 쪽지를 받아들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순이는 강을 건넜습니다. 봄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 중간쯤에서 순이는 뒤를 한번 돌아봤을까요?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강을 건넌 순이는 다시는 중국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탈북자 지원 단체들을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재입국한 여성들 중 일부는 국경 경비대에게 잡혀 바로 보입으로 이송됐습니다. 일부는 며칠간 북한 쪽 강변을 헤매다 잡혔습니다. 극소수는 잠시 도주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순이가 어떤 경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압니다. 순이는 지은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지도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지은이가 어디 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로 그래도 갔습니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지은이가 끌려갔다면 어느 수용시설에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같은 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 맡겨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체계적인 기록은 없었습니다. 나라가 돌본다고 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에 나라는 아무것도 돌보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갔을 그 길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북한 땅은 낯선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재입국자, 즉 탈북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분류됩니다.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는다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봄 서울에서 한 탈북 여성이 한국의 정착 지원 단체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2003년 이후 중국을 떠돌다 2021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물건을 품고 다녔습니다. 오래된 쪽지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너덜너덜했습니다. 잉크가 번져 절반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버려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가 손을 멈추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20년 동안 갖고 있었어요. 전해줘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쪽지에 남아있던 글씨는 이것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찾으러 갔어. 겁내지 마. 단체 관계자가 최지은이라는 이름을 탈북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습니다.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1년생, 함경북도 무산 출신 최지은. 2019년에 한국에 입국해 있었습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계자가 쪽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순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이 이순이 맞아요? 한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1998년 엄마와 강을 건넌 뒤 연길의 집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를 다른 조선족 가정에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최지은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탈북 루트가 다시 열렸고 지은이는 브로커를 통해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왔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30살이 다 됐을 때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고 물었더니 지은이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찾아봤어요. 이순이 탈북자 명단에 있는지 없었습니다. 한동안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요? 그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이는 2003년 두만강을 건넌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북한 내 소식을 전하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단편적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3년 여름 함경북도 어딘가에서 한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재입국자였습니다. 보입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순이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소에 한번 들어가면 그 사람은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바깥 세상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체제의 방식입니다. 사람을 지우는 것, 이름을 지우는 것. 지은이는 지금도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 이름을 등록했습니다.
이산 가족 찾기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북한에서 누군가 빠져나오면, 혹시라도 이순희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1998년 겨울 두만강을 건너면서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줬던 그 종이를 지은이는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과 사는 곳을 적었던 그 종이. 종이가 삭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버리면 엄마가 나를 못 찾을 것 같아서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28살의 지은이는 아직 그 종이를 갖고 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니 믿고 싶으면서, 두만강을 건넌 여자는 왜 다시 북으로 돌아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어쩌면 설명이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압니다. 자식을 잃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더 잘 압니다. 그 마음 앞에서는 국경선도, 총구도, 관리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찾으러 가지 않는 것. 순이는 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쪽지 한 장은 살아남았습니다. 20년을 떠돌아 지은이에게 닿았습니다. 겁내지 마. 엄마가 찾으러 갔어. 이 문장은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겁내지 마.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이순이라는 이름은 북한 인권 공식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외투 안주머니 속 낡은 종이 위에 그 이름은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북한의 기억은 사라진 이름들을 기억합니다. 통계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숫자가 되어버린 삶들을, 기록되지 않은 채 사라진 어머니들을. 이 영상이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닿는다면 이순희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기억은 이렇게 살아남습니다.